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선미 남희택입니다. 네, LS 증권에서 나온 159 페이지 가량의 리포트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거 1 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 부, 2 부로 끝날지 뭐 3 부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한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그중에서도 태양광 물론 공부를 했습니다. 오시아홀딩스도 봤었고 근데 같이 공부했었던 게 뭡니까? GNC 에너지도 우리가 봤죠. 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상 전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봤었던 게 뭐였습니까? LS 마린 솔루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공부하는 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사실 해저 케이블은 LS 그룹을 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각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우리가 풍력 관련주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해상풍력이 들어가면 당연히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겠죠. 해상풍력이 깔리면 그 에너지를 육상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해저 케이블이 당연히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꼽자면 뭐 LS 전선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주로 뭐 LS 마린 솔루션, 뭐 대한전선 정도가 엮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또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도 이 리포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일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리포트에서 서두에 깔고 있는 지금 왜 우리가 풍력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연성을 한번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단은 미국의 AI 관련된 전력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거 말해 뭐합니까? 그죠?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이고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과거에 뭐 석탄 발전, 뭐 석유, LNG, 뭐 가스 발전도 있고요. 태양광, 원전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자,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 전망이 지금 보시면 이게 기가와트예요. 전력 소비량을 얘기하는 건데 점점 더 그 규모가 전 세계 시장 안에서도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발전원별 비중 추이를 보면 이 검은색 선이 석탄입니다. 석탄이 2001년부터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가면서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와서는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와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석탄은 결국에는 사라질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각받고 있는 건 가장 진하게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부각을 받고 있고 원전은 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에너지원이었죠. 물론 중간에 뭐 약간의 탈원전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다시 부각받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상승 흐름을 보면 천연가스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을 재생에너지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원별 신규 발전 용량 추이를 보면 가장 진하게 돼 있는 파란색 선이 풍력 발전이고요. 태양광 발전을 합쳐놓은 추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산한 신규 발전 용량이 가장 커지고 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 그리고 배터리가 2020년부터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상풍력 우리가 주목하는 게 육상이 아니라 해상풍력이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가장 진한 색깔이 유럽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이 이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유럽을 제꼈죠. 중국이 가장 많은 해상풍력을 신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당연히 유럽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그 다음 뭐 북미가 이렇게 잇고 있는데 이런 지금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좀 인상적인 점유율 추이인데요. 글로벌 해상풍력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과거에 요 검은색이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과거만 해도 점유율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미비했는데 2020년 무렵에 넘어오면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압도적으로 유럽을 제치고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 가까이가 중국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해상풍력은 중국이 꽉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유럽은 뭐 기존부터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점유율을 중국에 빼앗긴 상태다.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유럽에 비해서는 그 흐름이 성장성이 그렇게 막 가파르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육상 풍력이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성장률을 보면
압도적인 차이로 거의 한 3배 가까이 3배가 넘죠. 여기 보면. 근데 2025년에서 30년 신규 설치 용량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육상풍력이 7.9% 성장을 가져가는 반면 해상풍력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육상풍력 대비 3.7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자,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가이던스가 이미 찍힌 상태에서의 투자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주 투자를 본다. 적자 기업을 투자해서 흑자가 이제 눈에 보일 때 그때 비중을 줄이는 우리는 성장주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상풍력을 본다면 전체 점유율과 가장 많은 전력 사용량이 육상풍력에 있다라고 하고 지금도 물론 기존의 1메가와트 수준의 육상풍력을 지금 한 5메가에서 7메가 정도로 리파워링이라고 하죠. 용량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효율이 가장 높고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육상풍력이 뭐 성장을 하겠지만 신규 설치 용량 부분으로 봤을 땐 성장주 투자는 해상풍력이 성장률로 봤을 때는 가장 밸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신재생도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해상풍력은 그 가운데서도 그다지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을 보기가 너무 적합한 시점이고 그마저도 오른 시점에서 이란발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을 보기에 너무나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투자를 했지만 덜컥 투자를 했을 때 단기간 내에 뭐 일주일, 2주일 내에 내 시장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평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너무 안 좋고 변동성이 커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주 투자자가 가져가야 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오른다라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좋은 퍼즐이 완성이 되고 있는 그 종목 섹터가 해상풍력이다라고 뒷받침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좀 정반대의 흐름이에요. 미국은 왜 정반대냐? 트럼프가 집권했기 때문이죠. 지금 트럼프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선라이즈 프로젝트를 대표할 수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중단하게끔 하는 강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상풍력은 이 트럼프의 반대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미국은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액공제 일몰 후에 28년 이후부터는 신규 설치 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미국은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봤을 땐 해상풍력이 답이 없지만 다른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수혜 국가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해상풍력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고요. 지금 기존에 2023년만 해도 1기가와트죠. 0.9 기가와트 정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감과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금 26년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풍력 시장 그것도 해상 풍력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7.7기가와트까지 고성장 전망이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만 쪽에 계속 수주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LS그룹이에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이 지금 보면 해안 지역의 해상 풍력 잠재력이 막강하다. 해상 풍력 입지가 최적이고 여기 보면 요 빨간색이 풍속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요.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요 해안 일대를 따라서 풍력을 설치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만과 베트남은 여러 가지 에너지 이제 의존도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풍력 시장에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LS 그룹 가운데서 뭐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 풍력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LS 그룹의 에너지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전망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부터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을 주목하고 있긴 했는데 지금 보면 목표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목표치가 줄어든 건 그들의 의지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무언가 좀 실현 가능한 목표로 현실 가능한 수치로 좀 조정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해상 풍력이 많아지면 해저 케이블도 늘어나겠죠. 해상 풍력이 많아지면 그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여기 보면 4개 업체가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4개 업체 중에 하나가 낀 게 LS전선입니다. LS전선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비상장 종목입니다. 이게 아마 장외거래 KOTC 종목인가 아마 그럴 텐데 지금 보면 주가의 흐름도 사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면 LS 마린 솔루션이죠. 얘를 봐야 되는데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야금야금 올라간 겁니다. 얘는 막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급등하진 않았어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얘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LS전선이 이 세계 시장 85%를 점유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 중에 네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LS그룹은 사실 이 LS그룹을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저 케이블을 본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쪽에 이 세 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푸르카와랑 스지토모 이렇게 기업이 있는데 일본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얘네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케이블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HVDC 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이라고 하나요? 그게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LS일렉도 마찬가지고요. 효성중공업이 얼마나 가파른 상승을 가져갔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손에 잡히는 내용들이 없는가라고 보면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뭐 U자 형태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프로젝트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내용인 이 안마 해상 풍력부터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일단은 532메가와트 규모예요. 10세가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10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트럼프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욕한 거 아니에요. 14메가 얘기하다가 10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메가와트급. 그러니까 이게 터빈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최소한 10메가와트 이상이 돼야 대형 터빈을 가져갈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터빈을 많이 설치해봐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큰 대형 터빈을 쓰는가가 이 풍력 시장 안에서는 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산업의 흐름은 터빈 용량이 커지는 게 흐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메가와트 이상을 만드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유니슨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주한 내용들을 보면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14메가와트는 우리나라가 아닐 확률이 크겠죠.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확인해보면 나오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38개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532가 나오는 거죠. 해저 케이블 누가 들어가냐? 외부망, 육지 연결. 그러니까 해저에서 육지로 끌어오르는 이 해저 케이블이 있고요. 내부망은 각각의 38개의 풍력 그 사이에 연결이 되는 내부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여기 같이 들어왔네요. 그죠? 수주 금액이 2,550억 원인데 LS전선이 1,610억 원, 마린솔루션이 940억 원 정도 수주를 했고 이 내부망 쪽에 대한전선이 이제 단독 수주를 했네요. 1,800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시공 쪽으로 보면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있죠. CLV 포설선 엄청 비싸다라고 했던 거. 이번에 LS 마린솔루션이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000톤급, 역대급입니다. 대한전선도 CLV 포설선 이 파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4,400톤급임에도 LS 마린솔루션은 비교해봤을 때 7,000톤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보면 2,000톤급 뭐 이렇게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LV 포설선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프로젝트의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글로벌 이 규모로 보더라도 몇 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거고요. 가장 빠른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는 게 신한우이죠.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데 390메가와트 수준의 규모고요. 여기에는 15메가와트급의 터빈 26기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터빈사인 베스타스께 들어간다고 하죠. 그 두에빌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겁니다. 두에빌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KPF 같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밸류체인인데 베스타스에 포함되어 있는 밸류체인 누가 있습니까? CS 윈드죠.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혜가 있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저 케이블 쪽으로 보면 전부 다 LS전선 마린솔루션이 턴키 수주를 받아갔다. 그리고 여기 포설선도 보면 단독 수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LS 마린솔루션. 신한우이는 LS그룹이 이제 독점을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이후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 새만금, 뭐 신해남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12조 원 규모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을 설치한 거는요. 0.2기가 같은가? 1기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8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라는 거는 기존까지 설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10기가와트만 하더라도요. 13기가에서 줄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엄청 공격적인 숫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기가와트면 10메가와트급의 터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1기가면 몇 대가 들어갑니까? 100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빈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 용량이다. 1기가만 해도. 그러니까 10기가면 1000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LS 그룹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HVDC
여러분들이 이 고압 직류 송전 뭐 이런 것도 물론 부각을 받겠지만 이거 이미 오를 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 300만 원 넘었는데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해상풍력 플러스 해저 케이블을 보자라고 지금까지 글로벌, 유럽, 중국 그리고 대만, 베트남을 지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좀 봤는데 15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네, 1부, 2부에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급하게 막 이렇게 쫓기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포트, 대장주, 대장섹터 잘 보유하셨다면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향에 맞게 잘 대응하시고 심리적으로만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기분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의연하게 좀 기다려 보시고 좋은 시장이 올 때까지 좋은 종목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분명히 또 역전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겁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시간으로 요 리포트를 이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